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차가운 맛도 보고 뜨거운 맛도 봤기 때문에 중탕 정도 가을. 아니면 한방탕 뭐 이런 거 좋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대표 질문 맡게 된 연합뉴스 TV의 서영석 기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보세요. 먼저 이따 아직 제가 영화를 못 봐가지고 이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남과 북 이야기를 또 전작에 이어서 또 다루게 됐어요. 이번 영화 휴민트 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전작과의 차이점 어떤 이야기를 좀 담고 싶었는지 말씀 개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전작과의 차이점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은 관객분들한테 극장에서의 그 좋았던 체험 그리고 이 극장을 다시 관객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다 더 좀 더 새로워지고 좀 더 재밌고 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제가 전에 그 베를린과 모가디슈 같은 영화를 만들면서 취재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직 못 보여주었던 것들을 더 강력하게 펼쳐보자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고민해서 얻은 답이 어떻게 되셨나요? 관객들을 극장으로 불러오고 싶다.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와주세요. 이러고. 어떤 점을 신경 쓰셨어요? 무엇보다도 영화 아까 이제 질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인물들 간의 관계, 그 관계의 밀도 그리고 긴장과 박력, 박진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객들을 끝까지 집중시키게 할 수 있는 재미. 이 요소가 영화를 만드는데 가장 제가 신경 썼던 부분입니다. 감독님에 이어서 이제 두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력에 대해서 잠깐 감독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영화 촬영하시면서 기존 뭐 첩보 액션이라기보다 액션 드라마에 가깝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기존 액션 드라마물과 좀 차별되는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연기하시면서 작업하시면서 어떤 점을 신경 쓰셨는지 글쎄요, 기존의 작품도 물론 훌륭한 작품들이 많지만 이번에는 약간 이 작품이 좀 고전적으로 좀 찍혔으면 좋겠다라는 감독님의 주문 사항도 있었고 좀 더 클래식하게 기교를 좀 덜 부리고 물론 이제 액션씬이나 이런 것들은 기교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 인물들 간의 이야기나 전체적인 스토리는 굉장히 클래식하게 좀 찍히길 바라셔서 그게 다른 작품과 좀 차별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냥 제가 영화를 보고 느꼈던 거는 영화를 만들면서도 느꼈던 거지만 그러니까 좋은 액션 영화들을 보면 사실 액션은 장치고 그 인물들의 목적이나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관객들에게 여실히 다가오는 영화들이 좀 좋은 액션 영화로 항상 남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휴민트를 촬영하면서도 그렇고 얼마 전에 보면서도 그렇고 그 서로 간의 관계성이나 감정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서 그 부분이 저는 휴민트의 아주 큰 장점이자 차별점이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네. 네. 요새 공연하느라고. 예. 그 감독님이랑 조인성 배우님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이신가요? 좀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합이 뭐 그냥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실 것 같긴 한데 예전에 같이 작업하실 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좀 달라지고 더 좋아졌는지 어려웠던 게 있으면 뭔지 두 분 다 각각 칭찬을 해주셔도 좋고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에 모가디슈로 이제 감독님을 만났고요. 그때는 이게 처음 작업을 하는 거라 저도 저를 증명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감독님도 사실 처음 하는 배우와 작업을 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 이거를 수행해 줄 수 있나 그런 좀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작업을 이렇게 세 번째 하고 나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다 보니까 만약 어려운 것들이라도 뭐 조 배우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건 조배우를 믿고 그러니까 서로의 그 믿음 속에서 그 작품을 만들게 되면 더 단단해지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덕션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정민이 그리고 혜준이 형 그리고 신세경 배우 다 글쎄요 우리가 첫 번째 관객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니터하면서 피드백을 주면서 영화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스타와하고 작업을 한다는 것이 항상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작업을 반복하게 되면 이제 스타에서 관계가 배우로, 배우에서 한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으로 가는 단계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달하니까 지금 조 배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쿵짝이 맞는달까? 하지만 뭐 또 이견이 있을 때도 항상 있지만 그때 서로 뭔가 이 사람은 내 편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참 좋고요. 단점은 예나 지금이나 제가 조인성 배우하고 일을 하고 그날 들어가면 이렇게 뒷목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올려보고 하니까 그것은 참 큰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박정민 배우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사 씨 뮤직비디오 1억 뷰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그 이번에 감독님하고 또 제외하신 거죠. 밀수 이후로 만나신. 북한 사투리가 지금 뭐 신세경 배우님 이 자리에 없지만은 벌써 화제물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기하는데 이번에 특히나 준비했던 점이라든지 신경 썼던 점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특별히 준비하거나 신경 썼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저는 현장에서 좀 뭐랄까요, 감독님과 그 저를 찍어주시는 그 스태프들과 같이 하는 배우분들한테 좀 부끄럽지 않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북한 말이라고 해야 되는지 사투리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그건 선생님이 계셔서 선생님하고 만나서 사실 뭐 사투리라는 게 저희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의 말투가 다 다르고 서로의 억양과 서로의 사투리가 다 다른 거라서 이걸 어떤 톤을 정해놓고 그거를 따라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뭐 따라한다기보다는 어떤 사투리의 특색만 알아두고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쓰는 사투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제일 자연스럽고 연기하기에도 편할 것이다라고 하셔서 그 부분을 막 너무 신경 쓰면서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서로 북한말 쓰는 사람들끼리 좀 서로 의논해 가면서 서로 배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밀수는 배경이 뜨거운 배경이었었죠. 계절 여름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겨울 아주 차가운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배경이 뭐 냉탕 온탕 세 분 다 같이 호흡을 맞추신 게 다 해보신 것 같은데 이번에 뭐 특별하게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있으세요? 겨울 뭐 차가움 이런 거에 대해서. 글쎄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더 건강해진 것 같고요. 차가운 맛도 보고 뜨거운 맛도 봤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중탕 정도 아니면 한방탕 뭐 이런 거 좋잖아요. 예, 그렇게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겨울 배경으로 하시면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힘들었던 점은 없으셨어요? 일단 너무 추웠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많은 스태프들이나 배우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저희가 연결 때문에 잠깐 끊었다가 기다렸다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감정을 연결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부딪히는 큰 신이었는데 바로 이어가지 못하니까 좀 조급함도 생기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렇게 몸이 식으면 다시 그 상태로 끌어올리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 배우가 감기 걸렸잖아 가자마자. 저는 라트비아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전해에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촬영하러. 별로 춥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서 가벼운 마음과 가벼운 옷차림으로 도착했다가 바로 감기에 걸려버려가지고 그 라트비아 첫 촬영 때 고생을 좀 했는데 또 그렇게 또 좀 아프니까 얼굴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파야 돼. 네. 맞아. 그러니까 아까 감독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관객들을 어쨌든 극장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스포일러가 안 되는 선에서 이 장면은 꼭 큰 화면으로 봐야 된다. 또 기억에 남는 대사라든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촬영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영화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가장 뭔가 마음에 남는 씬이 그 이제 인성이 형님하고 세경 씨가 호텔에서 대화하는 씬이 있어요. 사실 그 어떤 스펙타클한 씬이 아닌데 서로의 눈빛과 대사와 뭐 그러니까 연기와 또 거기에 음악이 입혀지니까 이렇게도 어떤 긴장감과 그 무드를 만들 수가 있구나라는 거에 좀 놀래서 그 부분 굉장히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 씬이지만 극장에서 보셨을 때 더 이게 그 어떤 압도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네, 뭐 저는 이제 마지막 시퀀스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되게 그 분위기는 굉장히 차갑지만 그 속에서의 인물은 되게 구구절절하고 또 뜨겁고 그런 양가지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게 아마 이 영화적 쾌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그 시퀀스의 느낌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배우들의 얼굴, 그 클로즈업의 힘이 이번에 저희가 아이맥스 테스트 시사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아이맥스 같은 그 특별관에서는 굉장히 큰 풍광이나 아주 스펙타클한 장면들이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영화는 배우들의 얼굴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 스크린으로 멋진 매력의 배우들을 즐기실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간중간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나 박진감 넘치는 액션 장면들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장면을 또 만들어내려고 최고의 스태프들이 애써서 만든 장면이니까 꼭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이 여기까지였고요. 추가 질문 뒤에서 좀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리면은 감독님 이번 영화가 베를린 2라는 이야기가 좀 팬들 사이에서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베를린 2였으면 제목에서 그렇게 썼겠죠. 근데 영화를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관객분들이 보시면 베를린과 같은 세계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을 보시는 것도 찾아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많이 비교되는 게 베를린일 것 같기는 한데 베를린을 보면은 사실 북한 첩보 이런 것들이 사실 그게 벌써 13년도의 영화이잖아요. 근데 지금 2026년인데 북한도 좀 많이 바뀌었을 거고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 또 그런 첩보 영화들이 좀 많이 진화되었을 것 같은데 감독님 이번 영화에서 좀 중점을 두고 좀 바뀐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제목이 휴민트잖아요. 그 휴민트라는 제목이 사람을 통한 정보 활동을 뜻하는 것인데 오히려 어떤 기술적인 변화라든지 그런 현대적인 어떤 그 첩보전의 그 기술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보다 더 본질적인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경이 이건 블라디보스톡이니까 베를린하고 멀어요. 그래서 달라요. 그게 그리고
아마도 이제 만든 사람이 이제 제가 같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세계관도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있으니까 톤이나 뭐 그런 뭐 무드 분위기 같은 것들은 이제 일맥상통하게 가는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만든 사람들 모두가 베를린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진화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하면 또 해외 올록태가 또 인상적인데 또 되게 많은 곳들을 하셨잖아요. 감독님이 좀 다음 영화로 좀 관심 갖고 있는 좀 나라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안전하고 음식이 맛있고 좀 이번에 그 저희 촬영하는데 환율이 올라가지고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 참 특수한 환경에서 촬영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라트비아 그 아까 추위 말씀을 하신 걸 좀 언급하자면, 거기 그 추운데 숙소가 또 추워가지고, 그 유럽 숙소니까 이렇게 온돌이 아니잖아요. 근데 화장실 바닥이 그 온돌이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꽤 잤습니다. 우리 그 화장실에 담요 깔아놓고. 참 따뜻했어요. 뭐 그러니까 따뜻한 데고 환영해 주는 데면 어디든 가요. 네. 그 조인성 배우님에게 질문드리는데 이 영화를 제작 발표회 때 감독님께서 조인성 배우를 염두에 두고 썼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좀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부담감보다는 감사하죠. 또 감독님과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감독님과 작업할 때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걸 어떻게 재미나게 만들어 볼까? 재밌겠다. 시나리오 안에서 이렇게 갇혀져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그리고 항상 또 현장에서 대본을 또 바꾸기도 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주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재밌게 만들어 볼까, 이런 지점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밀수 때 마지막 촬영 때 많이 울었다고 하셨는데 이번 영화도 끝나고 많이 우셨나요? 이번 영화는 다들 가고 저랑 감독님만 따로 또 다른 나라 태국에서 또 촬영 분량이 있어가지고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들 가더라고요. 배우님 이 영화 사실 감독님 영화 하면 액션이 좀 킥이잖아요. 좀 배우님이 봤을 때 이 영화에 좀 킥이 될 만한 또 관전 포인트가 될 만한 액션씬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액션이 굉장히 감독님 하면 액션을 생각하는데 아마 아까 정민이가 얘기했다시피 액션의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들이 다 이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액션은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액션을 보면 기술적인 것도 물론 감독님이 뛰어나게 연출을 하셨지만 이 인물의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액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민 배우님에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배우님 뭐 작년 한 해 아까 언급이 되었지만 작년 한 해 배우님 눈빛으로 아주 뜨거운 한 해를 보냈는데 이번에 또 신세경 배우님과 함께 눈빛 연기가 또 뭐 로맨스의 관전 포인트라고 제작 발표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로맨스 또 북한 연기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뭐 그게 뭐 멜로 연기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저도 그런 어떤 이성과의 사랑을 연기해 본 적은, 그런 감정을 연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우선 세경 씨 도움이 많이 컸고요. 하면서 그냥 뭐 다른 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상대한테 좀 제 감정을 주려고 하고 상대의 감정을 받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 근데 그 감정의 형태가 사랑인 것이니까 특별하게 뭐 멜로 연기를 위해서 제가 뭔가를 준비했다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연기를 배우님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관심이 더 되는 것 같은데 뭐 감독님의 좀 특별한 디렉션이나 뭐 아니면 전작의 뭐 배우님들
북한 연계를 보면서 좀 참고하셨던. 아니요, 뭐 이렇게 막 북한 사람을 연기하는 거에 있어서 뭐 크게 막 뭔가 참고하거나 준비하거나 했던 거는 사실 다 똑같은 사람이라서 사투리 정도만 하는 거고, 뭐 물론 이제 뭐 총기를 다루는 기술이나 뭐 액션을 하는 것들에 있어서 좀 미세하게 차이는 있지만 뭐 그런 것들도 사실 뭐 큰 차이는 아니어서 뭐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냥 저는 이 영화에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남한이든 북한이든 뭐 러시아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그냥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면 그 순간에 그 같은 목적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연대를 하게 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격돌을 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 이제 그 감정들이 이제 고조되고 과잉되는 그 지점들이 굉장히 이 영화의 맛인 것 같고, 그리고 후반부에 이제 그것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화면에 담기느냐가 중요했는데, 저는 보면서 만들면서도 굉장히 흡족했고 보면서도 또 음악의 힘이 있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럼 배우님께서 꼽은 이 영화의 좀 뭐 관전 포인트가 될 만한 액션 있으면. 액션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각자의 액션에 좀 서로의 성격들이 담겨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후반부에 서로가 모이면서 이제 차이점을 보여주고, 그 표정의 차이라든지 그 어떤 움직임의 차이라든지 그런 감정의 차이들이 이렇게 딱 비교될 때 굉장히 스펙타클함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TV조선 기자 유주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이 어떤 걸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찝어주시면 어떠겠어요? 아, 극장에서 보니 볼만하구나. 예. 그런 거면 좋겠어요. 진짜로. 왜냐면 극장에서 극장용 영화의 체험이라는 것은 확실히 좀 다른데, 그냥 우리가 콘텐츠라는 말로 영화를 요즘 소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체험하는 것, 그리고 같이 어울려서 보고 그 영화의 기운을 2시간 동안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느끼고,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대화하고 하는 그런 극장에서 영화를 본 선택에 대한 뿌듯함을 관객분들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추가 질문하면 그 감독님께서 각관 조과장 이런 식으로 두 배우를 연주해 두고 시나리오를 쓰시기도 했고, 워낙 두 배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데 두 배우분들의 특장점 하나씩 꼽으신다면 뭐가 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두 배우의 공통점은 굉장히 진지한 태도로 임한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배우들이 다 진지하겠지만,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작품을 준비하면서 그 작품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준비하는 태도가 이 두 사람의 좀 비슷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조인성 배우 같은 경우는 마치 연극 준비하듯이 이번에 대본을 통으로 그냥 다 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무슨 자판기처럼 40신 이러면 그 대사가 이렇게 뭐 나올 정도로 그냥 그래갖고, 근데 안 좋은 것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본은 수정 작업을 많이 해요. 촬영장에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몇 달 동안 다 외워왔는데 이게 이제 바뀌면 그거 가지고 투덜대고.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특히 해외에서 촬영을 하니까 본인이 이것을 또 준비를 더 해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 박정민 배우는 이제 그 박정민 배우도 그런 식의 준비를 많이 하지만, 제가 이제 박정민 배우하고 일은 밀수도 밀수지만 그 전에 박정민 배우하고 단편 영화를 작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 편에서 다 저희 같은 사람이 할 정도로 이 외모를 바꿔요. 막 뭐 살을 찌우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막 되게 두꺼운 막 앞이 안 보이는 렌즈를 끼고 막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자신의 몸의 상태를 그 역할 인물에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작품에 임한다는 것이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감동스럽죠. 예. 그리고 두 사람의 단점이 있다면 글쎄요 큰 단점이 많다면 제가 일을 계속 같이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조인성 배우님 마지막으로 그 설련유 극장과 이제 휴민트 뭐 여러 가지 세 작품이 이제 동시에 걸리는데 관객들이 휴민트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말씀. 네,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작품이자 영화적 몰입감과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월 11일 개봉하니까요. 그때까지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잘 보겠습니다.